목소리가 너무 큽니까?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법문을 시작할 때 꼭 내가 듣는다 이렇게 하고 법문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 밑에 순원보살님, 그 나는 누구입니까? 예. 법신자리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를 열심히 하시면, 정진하시면 그 허공으로서의 나가 그냥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이렇게 밤잠을 안 자고 정진을 해도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고 본래 법신자리고, 공부를 안 해도 본래 법신자리입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만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고 부처자리가 되고 법신자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해도 안 해도 나는 본래 부처예요. 근데 단지 뭐 이런 모습에 콕 들어앉아 버려요. 그래서 이 모습이 진짜인 양 생각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게 모습에 한번 딱 들어가면 도저히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가 하면 죽어도 못 깨달아요. 단지 깨달을 수 있는 거는 뭐냐? 부처님, 우리 백봉 선생님 같으신 선지식의 송곳 같은 법문입니다. 이 법문은 태풍과 같습니다. 태풍. 거대한 바다를 정화를 시키려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또 바다가 굉장히 그 밑에까지 이렇게 뒤집어서 정화가 되려면 그래서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태풍이 와서 그 바다 밑속까지 뒤집는답니다. 그래서 바다를 정화시킨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나 백봉 선생님 같으신 그 선지식을 저는 송곳 같은 법문이라고 합니다. 송곳 같은 법문이 아니면 나의 그 가장 밑바닥, 아상, 정말 내가 모습에 확 찌들려서 살고 있는 것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지식의 법문은 왜 중요하느냐? 나를 밑바닥까지 확 끌고 들어가서 정화를 시킨다. 다 뒤집어 올려서. 나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를 전부 뒤집습니다. 바닥 끝까지 뒤집어서 나를 정화를 시킵니다. 이것이 선지식의 법문입니다. 최상승 법문입니다. 저녁에도 선생님 법문 두 개 들으셨죠? 들으셨는데 우리 대도성이 녹취를 해놔서 듣기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 법문을 들으시고 그동안 쭉 정진해 오신 분은 더 많이 심화가 되셨을 거고, 또 선생님 말씀이 내가 옛날에 듣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나에게 다가오셨을 분이 있으실 것이고, 또 처음에 들으신 분은 참 처음 듣는 소리다 이게, 그런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바르게 정견을 가지고 바르게 정진을 해나가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슴으로 그냥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과 부처님과 내가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이심전심이라는 그런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식 법문이 아니면 이 공부하는 데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는 올바른 스승, 눈 밝은 선지식이 100%입니다. 이 눈 밝은 선지식을 못 만나면 공부 안 됩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습에 딱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그 모습에서 끄집어 나올 수가 없거든,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그래서 이 선지식을, 백봉 선생님 같은 선지식을 만났다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라고, 로또, 복권 탄 것보다 많은 행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백봉 선생님과 같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허공인을 심으신 겁니다. 허공인. 여러분들께서 저녁에 잠도 안 주무시고 했으니까 어떻게 허공다를 받으실 겁니다. 이것도 다 변하고 헛것이라서 인과가 다 공성이지만 그래도 모습을 놨을 때는 조건에 따라서 변하게 되죠. 자, 이번 정진 주제가 뭐냐? 나에게로라고 했어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에게로 내 쪽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맨날 화살표가 바깥으로 나가 있던 것을 내 쪽으로 다가오는 나에게로 다가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거 요약을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좀 머리에 잘 들어와요.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둬야 되느냐? 우리 공부는 초점이 뭐냐? 공부의 초점이 뭐냐? 자성개발이거든요. 본래 나의 자성을 어떻게 되밟히는 거라는 겁니다. 되밟힌다. 자성개발이라면서 자성을 되밟힌다. 본래 나는 부처인데 되밟힌다라고 합시다. 그게 더 되밟힌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임을 되밟힌다는 거예요. 되밟힌다. 허공으로서의 나임을, 본래 내가 부처임을 되밟힌다. 이것이 공부의 초점입니다. 만약에 공부의 초점을 여기에 두지 않고 다른 데에 둔다면 그거는 맨날 공부 들러리 쓰다가 평생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무슨 공부라고 하느냐? 저는 기생충 공부라고 합니다. 제가 기생충 공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기생충은 숙주의 영양을 빨아먹고 사는 것이 기생충입니다. 숙주가 우리 몸에 회충이 있어요. 내가 죽어버리면 회충 살 수 있습니까? 보살님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회충 못 살지요. 기생충 못 삽니다. 그러니까 기생충은 지 혼자 살 수가 없네요. 숙주의 몸에 붙어서 그 숙주가 제공하는 영양을 빨아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생충 공부라는 것은 무엇에 기반을 한 것이냐? 변하고 헛것인 이 몸뚱이와 변하고 헛것인 망심함, 변하고 헛것인 모습에 딱 기초를 두고 공부를 하네요. 진짜라면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를 알아봐야 되고, 변하고 헛것인 망심을 알아봐야 되고,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거는 가만히 두고 그 위에서 딱 공부를 하네.
그러니까 요 변하고 헛것이 몸뚱이가 죽어버리면 요 공부도 빵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공부 들러리 선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그냥 공부 들러리, 평생 동안 공부 들러리 서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공부하지 말자는 거예요. 보림선언에서는. 무슨 공부하자? 내 자성을 되밟히는 공부를 하자. 이것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처님의 많은 법문이 나왔어요. 그 84,000 법문 우리 선생님도 굉장히 많은 법문을 하셨어요. 뭐 하려고? 네가 부처라는 거 깨닫게 해주려고. 네 모습 그거는 변하고 헛것이라서 네 모습에 들어앉으면 안 돼. 모습놀이 하면 안 돼. 모습놀이 하면 절대로 모습놀이 하지 마라. 모습놀이 하지 마라.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매일 모습놀이만 하거든. 모습놀이를 하는 줄을 모르고 모습놀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보림선언에 적어도 와서 정진을 하시는 분은 내가 모습놀이를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내가 모습놀이를 하고 있구나. 모습놀이 안 하려면 우회해야 되노. 이거를 가르쳐주는 것이 보림선언이라요. 아까도 목산 스님께서 참선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모든 것을 비우는 것이다. 우에 비울래? 우에 비울래? 멍청하게 앉아있으면 비우는 거니? 아니다 이거지. 우에 비울래? 정견을 통해서 비운다. 정견. 바르게 아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행으로 옮김으로 해서 비워진다는 거예요. 바르게 알지 못하면 비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비워요? 모습놀이 속에 콩 들어가 갖고 있는데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견을 세우는 거. 바르게 아는 거. 진리를 바르게 아는 거.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바르게 알아야 된다. 바르게. 바르게 알아서 그 바르게 아는 것을 행으로 꾸준히 열심히 정진을 한다. 그렇게 해서 내 살림살이 정견을 가지고 꾸준히 행을 해서 내 살림살이 안 가지면요 말짱 꽝입니다. 그렇죠. 말짱 꽝입니다. 내 살림살이 어떻게? 지금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라고 했어요. 몸뚱이가 변하고 또 그림자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번개와 같다. 그렇게 했으면 내 살림살이라는 거는 진짜 변하고 진짜 그림자 같네. 이게 되는 것이 내 살림살이. 그래. 알았어. 변하고 헛것이네. 이건 내 살림살이 아니야. 그건 누구 살림살이? 부처님 살림살이. 백봉쌤 살림살이. 내 살림살이 아니라는 거야. 정말 모습이라는 게 정말 비었네. 모습이라는 게 정말 헛거네. 내 가슴을 탁 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슴을 치지 않는 거 내 살림살이 아니에요. 그거는 순전히 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냐 착각을 한다면 그거를 뭐라는 거뭐 그것도 환이라고 하죠. 착각하지 말자. 여기 보림선언 오시는 분은 착각하지 말자. 착각하지 말자. 착각하지 말자. 무엇을? 너무 거를 내 거라고 생각하는 신보가 도둑놈 신보거든요. 그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때까지는 몸뚱이만 내 거라고 해서 앉아있는데 그 다음에 부처님 살림살이까지 내 거라고 딱 해가지고 똥덩어리 하나 딱 더 접어. 아이고 이거 살 수가 없네. 무거워서. 그래서 책가방 들고 늘 절에 가고 선방에 가고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지게에다가 하나씩 자꾸만 더 치네. 부처님 살림살이, 백봉 선생님 살림살이까지 자꾸만 더 줘. 어떻게? 그것을 부처님과 백봉 선생님의 살림살이를 통해서 이 정견을 통해서 행을 해서 어떻게? 그것을 다 놔버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가? 그냥 이심전심으로 알아버리는 거. 부처님 살림살이와 내 살림, 선생님 살림살이를 다 버리지만 어떻게? 그 속뜻을 아는 거. 이것이 내 살림살이. 이거 안 되면 진짜 말짱 꽝이에요. 정말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와서 2박 3일 동안 열심히 하는 거요. 자꾸 선생님, 부처님 살림살이 더 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살림살이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감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감이 있죠. 최민식 거사님이 이거 감으로 보입니까? 감이잖아요. 경선이가 없네. 경선이가 봐야 감인 줄 아는데 다른 사람 감인 줄 잘 모르잖아. 어디 저기 보노신 보사님 이 감입니까? 홍지숙 보사님 감입니까? 감이에요. 감이냐고 물으면 여기 와서 대답을 하려면 자꾸 딴소리를 해. 감이면 감이다 이러면 되는데 뭐가 있는 것 같이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지. 감이잖아요 이거. 이거 무슨 색깔입니까? 주황색이죠. 호사님도 이거 주황색으로 보입니까? 또 주황색으로 보이냐고 물으면 또 멈칫 하셔요. 또 뭐가 딴 게 있는 줄 알고. 이사장님 이거 주황색으로 보이십니까? 이사장님은 절대 거짓말을 잘 안 하셔요. 제가 볼 때는. 성품이 워낙 굳으신 분이라. 그럼 이사장님이 주황색이고 감이라면 맞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한번 보시죠. 제가 그 자료를 그때 우리 카페에 이의열 거기는 없습니다. 우리 선배님이 올려놓으신 거를 제가 이걸 복사를 해갖고 왔는데 이분이 누구시냐면요. 울산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미술을 전공하시는 분이라 색채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사과는 빨간색인가? 사과는 빨간색인가? 이겁니다. 카페에서 보신 분도 있으시죠? 이 감이 주황색인가? 옛날에 제가 선생님께 오기 전에 의문을 품었던 거 장미는 빨간색인가?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보십시오. 고개를 쓱 들러서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깔을. 이것도 지금 아주 여기도 방석도 이쁘지 않습니까? 고동색에다 이 색깔이 진짜 이뻐요. 진짜 산뜻해요. 모든 것이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다 해당이 됩니다. 감이 주황색일까? 사과가 빨간색일까? 한번 요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우리가 색깔을 인지한다는 것은 물체의 표면에 닿는 순간 빛의 반사와 흡수에 의해서 색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빛이 흡수와 반사에 의해서 이 색깔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되려면 빨간색만 그 파장에 있는 것만 반사를 해서 내 눈에 들어와서 이것이 빨강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 외의 색깔은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스펙트럼, 우리 해본 거사님은 공대 출신이라셔서 잘 아시죠. 빛이 하얀색이 아닙니다. 그 스펙트럼을 딱 하면은 무지개 색깔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은 공중의 물방울이 빛의 반사를 받아서 이게 나타나는 허상이거든요. 색상이. 그러니까 빨주, 노초, 파, 남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시광선, 우리가 볼 수 있는 광선이라고 하고 그 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광선 중에 적외선과 자외선 이런 거는 파장이 길고 짧아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눈에는. 지금 현재 육신의 눈에는. 그런데 빨간 색깔을 그 물체가 반사를 했을 때 우리가 빨강으로 보고 물체를 그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투명 인간이 가능할까? 이렇게 해서 투명 망토가 개발이 됐습니다. 이 신문에 나와서 제가 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 망토를 우리 저기 일도거사님한테 딱 씌워버리면 일도거사님이 싹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이렇게 딱 옷을 입으면 요 뒤에 물건이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것이 무슨 일이냐면 이 투명 망토에는 빛의 반사를 제로로 만들어버리면 그 물체가 없어지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사람이 없습니다. 물체가. 그러면 자, 이 감이 지금 주황색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감은 보살님 성함이 누구시라고 하셨죠? 예? 정옥. 예, 좋습니다. 아이고, 여기다 써요. 이, 일체만법이 불법이라서요. 모든 것이 법문의 자료가 됩니다. 모든 것이 법문의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주황색인데 지금 황정옥 보살님은 이 감이 주황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감이 정말 주황색일까?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정인 보살님 어떻습니까? 이 감이 진짜 주황색일까? 지금 여기 미술을 전공하시는 분은 이 감의 주황색만 빛을 반사하는 그 파장 때문에 주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가 지금 이 주황색을 파장하고 내 눈하고 지금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주황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내 눈이 더 많은 파장을 볼 수 있고 다른 눈이라면 이 주황색으로 안 보이겠죠.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감이 무슨 색깔일꼬? 보너신 보살님. 이 감이 무슨 색깔일꼬? 주황색. 그 주황색이죠. 주황색인 듯 하죠. 참 재밌고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 감은 주황색인 듯 하다는 겁니다. 이 감이 주황색이라면 보는 내 눈하고 또 빛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조건들이 다 어울려서 주황색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조건들 중에 하나만 다르면 어떻게? 주황색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보는 거. 그럼 색깔만 그런가? 색깔만 이런느냐? 우리 모양도 그렇다는 거예요. 모양도. 이런 몸뚱이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몸뚱이가 지금 우리 눈에 이렇게 내 눈에 카메라 같이 찍히는 이 지금 이런 구조를 가진 눈에 보니까 이런 모양으로 보이지. 요새는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엑스레이 딱 찍으면 어떻게 해골만 딱 나옵니다. 그렇죠. 보살님 그렇죠. 해골로 나오죠. 또 사진기 찍으면 지금과 같은 모양이 됩니다. MRI 찍는 거, 현미경 보는 거 다 눈이 다르면 이 모양을 보는 눈이 다 다르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진
눈길로 보는 이 모양만 탁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내야, 진짜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 조건에 따라서 변하면 이 모양이라는 것은 어떠냐? 본래 자체성이 없는 것이라서, 본래 공성이라서 조건에 따라 늘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는 어떻게? 자체성이 없어서 이 조건에 따라서 늘 변한다. 늘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 이 모양을 가지는 것은,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것은 사진기와 같은 눈으로 봤을 때 이 모양인데, 해골이나 MRI나 세포로 보는 것이 내가 아니냐? 그건 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조건이 왔을 때. 그러면 이 몸이 있는 이 몸뚱이가 나라고 할 수가 있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어렵지 않죠? 듣기 쉽죠? 좋습니다. 그래서 모습을 다른 말로 일체망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가 초록색이고, 또 저거는 주황색이고, 감은 이렇고, 까만색도 보이고, 지금 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다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모습은 자체성이 없어요. 왜? 허공성이니까요. 공성이라서 조건에 따라서 늘 변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정말로 진짜로 이해가 되면 경성하는 겁니다. 이것이 경성하는 겁니다. 공성을 알 때.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이걸 모습 공식이라고 해놨어요. 이 모습이라는 것은 감히 지금 주황색이다. 주황색이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우리 지금 이 눈에, 이 조건에 의해서 보이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 감 자체가 지가 감으로 어떤 딱 자기의 자체성이 있다면 어떤 눈으로 봐도 어떤 빛이 와도 흡수나 반사에 관계없이 자기의 이 모양을 딱 가지고 있을 거라요. 어떻습니까? 해본 거사님. 이 감이라는 것은 영원 불변하게 될 거라고요. 그렇지만 이 감을 가만히 보면 나에게는 지금 주황색으로 보이지만 다른 정록생명한테는 초록색으로도 보일 수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 이 감에는 자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감이 만약에 주황색이고 이런 모양이면 그 어떤 인연이 오고 그 어떤 조건이 와도 주황색이고 이런 모양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모양과 모습은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조건에 따라서 변한다. 조건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니 어떻게? 모습이라는 것은 정해진 바가 없다는 거예요. 보살님 아시겠습니까? 이 모습이 정해진 바가 없다. 이것을 아는 것이 어려우면서도 완전히 직격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 자체성이 없다. 알아듣기 쉽게 소리나 메아리나 그림자는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자기 스스로 그것을 낮출 수가 없다. 무엇이 있어야? 반드시 소리가 있고 또 형체가 있고 물이 있어야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감, 색깔, 주황색 이런 모습은 어떻게? 이것이 감이 영원불변 딱 고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와도 감이라야 돼요. 주황이라야 돼요. 불 꺼버리면 빛이 없으면 이거는 까만색으로 보입니다. 주황이 아닙니다. 빛이 있을 때 반사되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이라는 이 주황은, 주황 색깔은 자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유한 성질이 없다는 거예요. 성품이. 자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시면 다음을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체성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인연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한다. 모습은 변한다. 변한다. 그래서 어떻게 이 모습이라는 것은 전부 그림자와 같고 여몽, 꿈과 같고 환, 꼭두각시, 인형 이렇게 환과 같고 번개, 번쩍하고 지나가는 번개도 어떤 그 양전 이게 전기가 부딪혀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몽 한 포인트 헛것이다. 환이다. 헛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늘 조건에 의해서 변하고 헛것이라서 여기 머물 수 없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허공성에서 낳은 조건에 따라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그런 모습, 몸뚱이 모습, 어른 모습, 아이 모습, 이런 내가 썩내는 모습, 또 좋아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살님 여쭤볼게요.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 있어요. 미워 죽겠어요.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그 사람이 보살님한테 100억 탁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한은 이쁘지. 저기 뭐. 저는 100억 주면 좋아서 막 그냥 뽀뽀라도 하겠는데. 옛날에 그 마음을 싹 사가지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움직여져야지 그게 반응이 나타나지. 예. 근데 마음이 움직이죠. 움직일 수도 있지만 안 움직일 수도 있지. 예. 그거는 진짜 안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 대단하신 분인데 그거는 이제 비어야 안 움직여지겠죠. 꼬투리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어 갔다 저 갔다 막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공성에서 낳은 이런 조건에 의해서 낳은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일체만법이 허공성, 공성을 알아야 공성인 걸 이해를 해야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모습을 잘 굴리자가 생활기거든요. 예, 여기에다가 제일 모습 중에서 지독하게 우리가 매여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는 거거든. 나라는 모습이거든. 그것이 아상이라고 합니다. 나라는 모습을 내가 만나지 않으면 도저히 공부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나라는 모습을 만나자. 아상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만나자. 그 중에서도 제일 아상에 깊이 뿌려박혀 있는 것이 내 몸뚱이라 해요. 몸뚱이요. 이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다. 몸뚱이가 변한다. 몸뚱이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그래서 몸뚱이를 잘 굴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몸뚱이에 자체성이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이해로는 잘 안 되는 얘기죠. 몸뚱이에 자체성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안입 이슬 신의를 다 가지고 있어요. 눈, 귀, 코, 열, 몸뚱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몸뚱이가 눈으로 지가 보는 줄을 모르네. 이 자체성이 없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이 몸뚱이가 지가 보는 줄을 모르네. 지가 듣는 줄을 모르네. 하나의 기관에 불과하네.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그 자체성이 없다까지는 또 이해가 되는데 진짜 딱 보는데 이 눈이 보는 줄 몰라 이러면 또 좀 헤매게 됩니다. 왜? 몸뚱이가 내라고 몸뚱이가 진짜라고 꽉 뿌리 박혀 있거든요. 꽉 뿌리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이 모습 공식 몸뚱이가 변한다. 몸뚱이가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헛것이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집에 가셔서도 하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몸뚱이가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이런 물건이구나. 자체성이 없는 것이구나. 아, 이거를 알게 돼요. 이거를 알면 어떻게 되냐? 아, 나는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일체만법의 공성이구나. 아, 이거를 알게 된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올라가야. 처음부터 아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모습에 꽉 찌들려 있어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고 정진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하는데 어떻게 정진을 하느냐? 정견으로 해야 된다며. 정견으로. 그래서 어떤 분이 그때 11월 달인가 12월 달인가 저한테 물었어요. 저희 소견은, 제 소견은 땅바닥입니다. 선생님이나 부처님 말씀은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보노신보살님. 여기 점핑을 왜 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이, 저는 제 소견은 발바닥인데 부처님 소견은 부처님과 선생님 말씀하시는 하늘 위에 있다는 거예요. 아, 여기로 왜 올라갑니까? 저한테 물었어요. 직접이요. 점핑을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언제 올라가시랍니까? 보노신보살님. 저 모습 공식을 몸소 느껴가지고 공리에 도달을 해야 돼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에서 여기를 가려면 무언가는 올라가는 사다리나 대도서는 이제 에스컬레이터라고 하자고 보니 엘리베이터나 맨날 사다리는 구닥다리라는. 근데 에스컬레이터가 됐든 엘리베이터가 됐든 사다리가 됐든 무언가는 연락해서 올라가게 되겠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수단과 방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여기서 여기 가고 난 뒤에는 사다리 치고 다니실 겁니까? 예? 엘리베이터 치고 다니실랍니까? 버려야죠. 에스컬레이터 치고 다니실랍니까? 버려야죠. 부처님 84,000법문, 선생님 모든 법문이 수단방편입니다. 어디로 가기 위한? 본래 이 공성을 깨닫기 위한 수단방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수단방편을 지금 제가 제시하는 것은 모습공식입니다. 이 모습공식은 부처님 말씀, 선생님 말씀을 좀 더 이해를 좀 하기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을 통해서 가보자는 거죠. 공리에 요달해 보자는 거죠. 진짜 나를 찾아보자는 거죠. 진짜 나를. 깨달음에 가보자는 거예요. 백봉 선생님은 늘 얘기하셨어요. 견성은 어렵지 않다고 했거든. 우리가 견성이라 하면 너무너무 요원하고 멀어요. 요원하고 멀다가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백봉 선생님께서 어릴 때부터 제가 늘 듣던 말이에요. 견성은 어렵지 않다고. 저는 정말 원력입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을 견성 어렵지 않다는 것을 실현해 보이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내가 믿고 공부하는 우리 선생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실현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원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견성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박수 한번 치면 안 됩니까? 그래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몸뚱이 모습이 나라고 너무너무 쪄들려 있어서 여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 무엇을 해도 그 위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뚱이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공부의 관초점입니다. 내가
인해서 보살님 몸뚱이가 없으면 욕심 부릴 일 없을 것 같아요. 아, 몸뚱이에게 밥 먹여주고 그냥 옷 잘 입혀주고 또 좀 화롭게 잘 살고 잘 먹고 싶고 몸뚱이하고 인연되는 내 새끼 잘 되게 하려고 오만 때만 욕심 다 부리고 다 하는 거거든 지금. 아, 몸뚱이 내 뼈를 버리면 별로 탐진치 일으키도 없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새말교의 바탕은 뭐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 몸뚱이가 변한다. 몸뚱이가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자체성이 없다. 느낌이 없다는 것을 먼저 바탕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야 새말교를 준다. 이랬거든요. 그럼 이 모습 공식에 나와 있거든 지금. 공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게 어려울까? 이런 것들이 어려울까? 우리가 하는 것이. 황영옥 보살님 이번에 와서 처음 법문 들으시잖아요.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어려울까요? 예? 예? 같으면서도 어렵죠. 왜냐하면 늘 몸뚱이 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잠도 안 주무시고 그래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지금 황정옥 보살님이 집으로 들어가시려면, 문을 들어가시려면 어떻게 해서 들어가시죠?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냥 문이 열립니까? 예? 행동으로 옮겨야 돼. 행동을 옮기는데 어떤 행동으로 하십니까? 예? 문을 열어야지. 문이 잠겨있는데 왜 엽니까? 열쇠. 열쇠. 열쇠로 돼 있는 집도 있고 따따따따 번호키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부처님 나라 가고 싶지요. 내 자성을 보고 싶지요. 본래 면목을 진짜 나를 찾고 싶지요. 문이 딱 있습니다. 요 안에는 부처님 나라예요. 부처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번호키가 딱 있네. 근데 이 비밀번호를 알아야 들어가네요. 비밀번호.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비밀번호가 어긋나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살님 안 그렇습니까? 이 비밀번호가 뭐냐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그런데 부처님하고 백봉 선생님이 늘 가르쳐줘요. 이 비밀번호를 아주 만천하에 공개를 해놨어요. 그런데 선덕경 보살님 안 믿어요. 우리가요. 그 비밀번호를 안 쳐요. 부처님이 딱 뭐라고 해놓으셨냐면 너는 부처야. 이렇게 비밀번호를 딱 가르쳐 줬거든. 여기 홍어. 너는 나는이라고 할까요? 그냥 나는 부처야. 그럼 나는 부처야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왜 치는가 하면 나는 중생이야 이렇게 딱 쳐요. 어떻습니까? 나는 중생이야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이 비밀번호를. 비밀번호 틀려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문은 안 열립니다. 문 열리겠습니까요? 나는 선생님, 부처님께서 나는 부처야 이렇게 딱 치라고 했는데 나는 중생이야 딱 치네. 또 일체유의법 모든 모습은 영몽환포영이다. 환이다. 영몽환포영이다. 이렇게 딱 부처님이 딱 가르쳐 줬어요. 금강경에 딱 나와 있죠. 이거 비밀번호거든요. 그런데 난 어떻게 나나? 모습은 진짜야. 이렇게 딱 쳐버려 또. 아이 정말로. 부처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좋겠는데 비밀번호를 치면 좋겠는데 모습은 진짜야 딱 쳐버려.
쳐버리네. 그래놓고는 부처님 안 가르쳐줬다고 맨날 타박을 하네요. 선생님도 다 가르쳐줬거든. 어떻게?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딱 비밀번호 치라고 딱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는 몸뚱이가 내야. 이리 쳐버린단 말이죠. 지금.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가 나야. 이게 못 들어가죠. 그럼 저기 이경서 이제 어머니 그 보살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제가 영초월입니다. 영초월. 초월. 아, 영씨도 있습니까? 아니 그냥 불명입니다. 아, 불명. 영.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영자가 무슨 영자인가요? 밝을영. 밝을 영의 초. 뛰어넘는. 네, 초. 또. 달월. 와, 야, 진짜 분위기 있는 이름이야. 그죠? 영초월. 그죠? 분위기 있는 이름이다, 진짜. 영초월 보살님. 네. 부처님이 비밀번호 안 가르쳐줬나요? 가르쳐 주셨죠. 근데 왜 나는 비밀번호를 자꾸 다르게 치나요? 몸뚱이가 그러면 이건 누구 탓인가요? 제 탓입니다. 그래서 김수환 추계경님이 맨날 내 탓이라고 해라고 했다니까요. 내 탓이야. 저기 가보세요. 저기 성당에 가면 내 탓이라고 크게 김수환 추계경님 사진 있고 그 밑에 내 탓이야 이래놨어. 이것을 전도몽상이라고 하죠. 뒤바뀐 생각. 이 뒤바뀐 생각에 한번 우리가 무시 이래로 이 무명 때문에 들어와 있는데 이 뒤바뀐 생각이 한번 턱 들어가면 여간에서는 못 나옵니다. 왜? 아상이 나라는 것이 위협을 받거든. 위협을 받거든.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내라는 것이 아상이라는 것이 본래 모습이 없고 헛개비 같은 것인데 다른 것 말로 하면 그거 도깨비 풀? 왜 산에 가면은 에모나 턱 달라붙어요. 이 도깨비 풀은 어떤 형태가 있어서 거기 탁 안 달라붙으면 얘 혼자서 못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도깨비 풀이 우유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산에 가면 이게 옷 같은 데 탁 달라붙어요. 그 아상이 꼭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 아상이라는 거는 아상 모습이죠. 자, 한 번만 같이 해봅시다. 아상은 아상을 잘 굴리자. 아상도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하냐면요. 몸뚱이에 달라붙든지 망심에 달라붙든지 자꾸만 달라붙어야 얘가 기생충처럼 살아요. 얘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도 좋습니다. 모든 일체만법은 어떻게 해요? 이렇다는 겁니다. 이것의 이유는 뭐냐? 일체만법이 공성이기 때문에, 비었기 때문에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조건에 의해서 변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정말 내 이 몸뚱이가 변하고 무정물인 거, 느낌이 없어. 를 모르면 공부가 진척이 안 됩니다. 망심이 조건에 의해서 늘 변하고 헛것인 것을 알지 못하면, 진짜인 줄 알면, 비밀번호 자꾸만 틀리게 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비밀번호를 바로 찍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비밀번호 바로 찍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이 비밀번호 찍는 게 힘들어서
안 외워질 수도 있어요. 또 나갔다 오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꾸만 찍어서 바르게 한번 탁 찍으면 문이 확 열리면서 부처 땅에 들어간다네. 지금 부처 땅에 들어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뭐만 하면 비밀번호가 정확하게 치면 우리 견성하기 어렵지 않다. 어떻게 하면? 비밀번호만 정확하게 치면 비밀번호를 어떻게 정확하게 칠 것인가만 연구를 하면 됩니다. 다른 연구가 필요 없지요. 비밀번호를 어떻게 정확하게 칠까? 자, 그리고 아까도 그 묵상스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 공부는 놓고 또 놓고 비우고 또 비우는 공부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놔라? 모습을 놓고 또 놓고 변하고 것인 모습을 놓고 또 비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것을 알지 못하면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마음을 아무리 가라앉히려고 해도 몸뚱이 진짜 내고 내가 딱 있는데 마음이 안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안심이 안 됩니다. 늘 의심이 나요. 늘 의심이 나요. 뭐 때문에? 아상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신 여러 도반님들 내일 마치는 시간까지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공부의 영감을 딱 가지고 그리고 또 이 모습 공식을 가지고 가셔서 살아가시면서 이거를 하면요 용기도 나고 담대해집니다. 이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나는 잘 못해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그런데 변하고 헛것인데 뭐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마음이 생겨요. 실제로 생긴다니까요. 변하고 헛것인데 뭐 죽게 까무러치지 이렇게 딱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공부의 윤곽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설명을 들으시고 그리고 저녁에 선생님 본문을 들으시고 또 앉아서 변한다 헛것이다를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공부의 윤곽을 처음부터 이렇게 다시 읽으면 전혀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입장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입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애쓰셨습니다. 들어주시고.